지금은 나 혼자 산다가 네. 나 혼자 산다가 지금은 뭐 "나 혼자 잘 산다." 라고 욕을 먹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나 혼자 산다"가 방송이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실 표입니다. 지금 보실 표는 저희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지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표인데요. 어떤 표인지 표 그래프만 보셔도 대강 아실 거예요.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점점 연도수가 높아질수록 커져가고 있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200만 이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 수를 뜻하는 거고, 그 밑에 780만 이라는 숫자가 대한민국의 1인 가구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1인 가구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전체 가구 숫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그 비율도, 전체 가구 수에서 1인 가구의 비율도 중간에 보이는 선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나 혼자 산다"는 한편으로는 또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국민의힘 또는 뭐 대통령을 통해서 "저출산의 원인이 나 혼자 산다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MBC에서 틀면서 사람들이 그에 동화돼 가지고 다들 혼자 살려고 한다. 혼자 사니까 애를 안 낳게 되고. 전후 관계가 그게 맞을까요? 나 혼자 산다 때문에 저출산이 있는 걸까요? 저출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이 TV를 통해서 나간 걸까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들이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나 혼자 산다가 저출산의 원인이야."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출산이라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 다르겠죠. 자, 다음에 보실 표는 어떤 표인가 하면 저희 국내 내국인 출국자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해외를 나간 사람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예요. 보시면 다들 뭐 대부분의 뭐 우상향으로 그래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998년 IMF 직후고 잠깐 내려갔던 2008년,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그다음에 대폭 꺾인 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코로나 맞습니다. 코로나입니다. 그런 어떤 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가는 그 숫자들은 점점 늘어나가서 거의 매년 300만 명 이상씩 나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여행객들뿐만이 아니고 출장자들도 있겠죠.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방송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냐면, 지금 보시는 배틀트립, TVN에서 제작한 KBS에서 제작한 배틀트립, 그다음에 TVN에서 제작한 더 짠내 투어, 사진에 대한 설명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특히 짠내 투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출국자 중에 많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약간 해외여행을 가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해외에 쪼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여행지, 또 여행 코스를 소개해 주는 고런 기획으로 더 짠내 투어가 기획이 됐고, 배틀트립 같은 경우도 젊은 연예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를 어 그 영상으로 담아서 방송을 한 고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그래프는 대한민국의 이용 건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1 년에 대한민국에서 이용 건수가 거의 매년 10만 건 가까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03년이 약간 좀 튀는 그래프죠. 2003년에 그해 유난히 뭐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던 해는 아니고, 그 이전까지 2002년 이전까지는 그냥 저희가 흔히 동사무소 가서 신고만 하면 이혼 수속이 완료가 됐었는데, 2003년 이후부터는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이혼이 완전히 종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 숨겨졌던 이혼의 건수들이 2003년에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유는 이혼의 건수가 쭉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은 이혼이라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던 어떤 개인의 신변이지만, 지금은 이혼이라는 게 주변에서 널리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이런 시대에 맞춰서
원탁의 변호사들 또는 돌싱글즈, 이혼한 남녀들까지 같이 엮어주는, 그다음에 이혼 숙녀 캠프, 이혼에까지 가까이 가는 그런 부부들의 어떤 좀 숙녀를 통해서 쪼끔 더 인제 안정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오은영 리포트, 저희 MBC 프로그램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방송을 타고 인기를 끌고 많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회 현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대한민국의 레저 시설 이용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뭐 관광 명소, 온천장, 스키장, 해수욕장 등 뭐 관광 레저 시설들이 있는데, 골프장을 한번 보실까요? 2000 년부터 2023 년까지 골프장만 유일하게 숫자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심지어 다른 레저 시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이용률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만큼은 코로나 때도 그 시설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는 거 숫자로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때 골프가 왜 유행했는지 여러분들 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이런 골프의 어떤 사람들의 그 대중에게 인제 이 골프가 많이 대중화가 되는 이런 현상을 반영해서 TV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편먹고 공치리 또는 뭐 볼벤저스, 짠내 골프, 심지어 짠내 골프는 일본에 있는 골프장으로 원정을 떠나는 그런 기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방송은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공유해 드린 지금 표 때문입니다. 지금 표는 2025년 5월 13일 화요일의 시청률 표입니다. 그날 시청률 1 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시청률 1 위를 했네요. 그 전에 설명드려야 될 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표는 2049 보다 시청률입니다. 음 2049 시청률이란 어떤 뜻이냐면 그 저는 전체 시청 가구 수 중에 20 대부터 49 세까지의 인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고 시청률을 의미하고요. 방송사에서는 대부분 2049 시청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2049 시청률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요? 전체 가구 시청률이 아니고. 왜냐하면 2049 시청률을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방송 광고를 했을 때 그 방송을 보고 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어떤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 연령대를 2049라고 보는 거예요. 2049지만 지금은 2059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청률표는 지금 보시는 시청률표는 5월 13일 시청률이잖아요. 이 표는 5월 14일 7 시, 아침 7 시가 되면 저희 방송사 직원들에게 다 뿌려집니다. 방송사 직원 입장으로서는 정말 무서운 표입니다. 내가 제작한 프로그램 또는 제가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관여한 프로그램이 그 전날 어느 정도의 시청률을 거두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PD들은 이 시청률표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지금 보시면 2049 시청률 오른쪽에 가구 시청률이 나와 있죠. 가구 시청률보다 2049 시청률이 적은 이유는, 가구 시청률은 그냥 TV를 켜진 그 연령대와 상관없이 TV를 켠 그 수치를 잡는 거기 때문에 2049 시청률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이 시청률표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그래프 때문입니다. 지금 보실 그래프는 매체별 광고비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985 년부터 2023 년까지의 매체별 광고비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985년 상단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래프는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에 들어가는 광고비의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1996 년부터 갑자기 나타난 그래프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게 2012 년에 4대 매체를 추월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어 온라인, 디지털과 관련된 광고비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포털, 뭐 네이버, 카카오, 다음 뭐 이런 포털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넷플릭스, 유튜브, 심지어 유튜브까지 온라인 뭐 OTT들, 고런 광고들까지 같이 포함이 된 광고거든요. 보시다시피 TV 광고 또는 4대 매체 광고는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광고 이 집행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계시죠.
여기 나와 있는 광고비는 대한민국 전체 산업 규모에서 발생하는 광고비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기업들의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광고주들이 어디로 광고비를 집행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지금 표가 나타내 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표는 소비 동향을 나타내 주는 표예요. 그 전년 동기 대비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습니다. 1998년 IMF,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그다음 2019 년부터 21 년은 코로나 위기. 때는 점점 전년 동기 대비 소비 동향 추이가 마이너스였는데 그 이외에는 플러스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 년부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년 대비 소비 동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체 대한민국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들이 광고를 집행을 잘 안 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보시는 표는 어떤 표냐면 저희 시청률과는 상관이 없고 저희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아마 이 표는 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뭐 대회비 표는 아니고 찾아 들어가면 어딘가에선 찾아볼 수 있는 표인데, 보이시나요? 그 MBC 뉴스데스크를 말씀을 드릴게요. MBC 뉴스데스크 옆에 보면 12,000, 그다음에 18,000 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가 어떤 숫자를 의미하냐면 사실을 단위는 1,000원입니다. MBC 뉴스데스크에 15초 광고를 넣으려면 15초 광고에 1,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광고하는데. 그리고 1,800만 원은 어떤 광고냐면 얼마 전부터 시작한 중간 광고비입니다. 프로그램에 중간 광고를 집어넣으려면 15 초를 내가 광고주가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1,800만 원을 집어넣어야 돼요, 하루에. 어 그래서 뉴스데스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 CM이나 후 CM에 광고를 내가 넣겠다, 5일 동안 넣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1,200만 원 곱하기 5를 해서 6천만 원을 내면 내가 뉴스데스크 전 CM이나 후 CM에 15초 광고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표는. 그래서 광고주들이 이 표를 보는 표인데, 실제 이렇게 광고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지만 광고가 완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 정도 아니면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 나 혼자 산다나 놀면 뭐하니 정도가 완판이 되기도 하는데, 완판은 다 되질 않아요. 완판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방송을 1 시간 하는데 60분 방송 시간이 주어지면 그중에 54 분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6 분의 방송 광고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6 분을 방송 광고 시간을 팔 수가 있다는 뜻인데 거기에 인제 15 초씩 쪼개는 거거든요. 그 보시면 여기에 인제 광고를 넣는 광고주들도 쪼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차지 않는다는 얘기는 광고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시청률표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2049, 어 그 시청자들이 MBC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지를 나타내 주는 표입니다. 2049의 시청자들, 고 20 세부터 49 세까지 포함된 시청자들은 나 혼자 산다를 제일 많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 혼자 산다에 광고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놀면 뭐하니 고 쭉쭉쭉쭉 나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4059가 연세가 많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뭐 요런 분들조차도 나 혼자 산다가 1 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광고주들이 광고를 넣을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하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광고가 잘 팔리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와 같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겁니다. 뭐 골프가 유행할 때는 골프 관련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또 어떤 이혼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는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한 가지 생긴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요런 두 가지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되고 방송이 됐습니다. 니마 그호를 놓치지 마오, 그다음에 렛츠고 파크 골프. 두 프로그램 다 파크 골프와 관련된 프로그램, 파크 골프를 소개하고 직접 연예인들이 파크 골프를 즐기는 장면인데요.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서
여기 계신 젊은 분들, 우리 젊은 강사님들 말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게이트볼에서 지금 파크 골프로 넘어가는 그런 사회 현상을 반영해서 방송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은퇴 설계자들. 실버타운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회차가 한 여러 회차가 제작이 됐는데 여러 군데의 실버타운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 실버타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고 위치는 어디에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는 프로가 실제 방송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는 구해줘 홈즈,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부동산 관련된 뭐 연예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부동산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도 한 꼭지 정도로 그 실버타운을 찾는 프로그램을 방송 분량을 내보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돈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왜 돈이 될까요? 지금 보시는 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께 표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느끼고 계시고 많이 들으셨을 그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성장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0년을 정점으로 계속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성장률조차도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른들은 점점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인제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많아지면 어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들, 어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뭐 파크 골프, 어른들 사이에서 파크 골프가 유행이 된다. 그러면 파크 골프에 관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는 거고, 이렇게 어른들 중에 좀 여유가 있는 어른들, 또 노후를 편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어른들이 많아지게 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은퇴 설계자 같은 프로그램들, 실버타운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제작이 되는 거죠,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아까 솔직히 고백을 드렸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쪼금 전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어떤 사회의 흐름, 돈의 흐름을 보면 저희가 뭐 아주 먼 미래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 정도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이 또 한 클립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뽀뽀뽀를 보고 자라신 세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뽀뽀뽀를 보여주던 그런 세대들인가요? 저는 사실은 뽀뽀뽀 처음은 아니고 뽀뽀뽀 시작되고 나서 좀 있다가 뽀뽀뽀 접한 그런 세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옛날 뽀뽀뽀와 지금 보여드릴 이 화면의 뽀뽀뽀가 어떤 점이 쪼끔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뽀미 언니는 왕영은 씨부터 뭐 최유라 씨, 이렇게 뽀미 언니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또 뽀미 언니는 여전히 예쁘십니다. 예, 그거 말고 다른 거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뽀뽀뽀 노래도 그동안 계속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뽀뽀뽀 제목도 저희는 뽀뽀뽀라고 했지만 지금은 뽀뽀뽀 좋아 좋아라는 프로그램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들 귀엽죠? 뽀뽀뽀 오랜만에들 보시죠. 지금 보신 화면 중에 뭔가 좀 '이상하다. 약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혹시 그 포인트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그 외국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 맞습니다. 다문화 아이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로 추정이 되는 고 친구가 한 명이 들어가 있죠. 예. 저희는 요렇게 돼 있고 그 EBS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뭐
심지어는 어떤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들어가 있고 또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인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신 뽀뽀뽀는 실제로 다문화 가정에 있는 친구인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정이 되는 그런 친구가 보이죠. 그 방송사에서는 매년 연말과 연초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방송을 하냐면 어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을 거의 매해 모든 방송사에서 제작을 합니다. 뭐 다큐멘터리가 됐건 아니면 그 보도 뉴스에서 무슨 심층 보도라는 형식으로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만약에 2024년 연말이면 2025 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또는 2025년 초에는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요. 제작을 하는데 어 지난 2024년 연말과 2025년 초에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송될 틈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그런 방송을 어느 방송사에서는 기획을 해서 내보냈을 텐데라고 찾아봤는데 KBS에서 방송한 지금 보시는 요 3편 말고는 전무합니다, 올해는. 자, KBS에서는 가까운 미래, 특히 2025 년을 어떻게 예측했는지 한번 볼까요? 1 부는 한국 반도체 부활의 조건, 2 부는 260만 시민의 등장, 우리는 준비됐나. 그다음 3 부는 5060은 묻는다. 왜 은퇴하지 못하는가? 라는 3 가지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었습니다. 일부 한국 반도체 부활의 조건은 아마 AI과 하고 연관이 된 어떤 내용들일 거고 2 부 260만 시민의 등장. 우리는 준비됐나.라는 프로그램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뽀뽀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현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점점 외국인 현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 년에는 거의 300만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들까지 합한다면 진짜로 300만 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올해쯤 되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런 뽀뽀뽀에서도 다문화 가정으로 보이는 친구들의 방송이 나가고 있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다문화 현장과 다문화의 어떤 친구들 과 관련된 어떤 문제 또는 해결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5060은 왜 은퇴하지 못하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먼저 보여 드렸던 표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년 부양비와 관련된 표인데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2070 년에 보면 100.6 이잖아요. 이 100.6은 뭘 뜻하냐면 어 대한민국 인구 중에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인구, 65세 이하의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똑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사회를 뜻하는 거죠. 만약에 올해 또는 뭐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방송사에서 만든다면 아마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틀림없이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방송 트렌드로 보는 우리의 미래는 아마도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게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마도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대한민국 이런 우리의 미래에서 약간 좀 좁혀서 방송사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동영상 한번 먼저 보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everybody, it looks like I found the specimen, but should I describe it? Seeing double. 그 지금 보신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이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런웨이라는 업체에서 런웨이라는
동영상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 AI 교육을 통해서 AI가 어떤 식으로 결과물들을 뽑아내는지 다들 배우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좀 전과 같은 동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여러 번 입력을 하고 그중에서 좋은 결과물들을 뽑아서 이렇게 데모 화면을 만든 걸 텐데요. 조금 전에 보신 이런 영상을 만들려면 지금 보시는 공간이 어느 공간이냐면 저희 MBC에서 CG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간 사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출근 전에 제가 사진을 몰래 찍고 와 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무실 규모가 보이시죠? 대략 한 5-60명 정도가 들어가는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개인 책상이 폭이 한 1.6 미터 정도 됩니다. 보시면 개인당 대형 모니터 27인치 모니터를 2대씩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공간도 되게 넓고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는 부서인데 이 부서에서 여러 명이 여러 날을 작업해야 조금 전에 보신 그 동영상을 얻어낼 수 있어요. 직접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근데 아까 보셨던 런웨이 같은 그런 AI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그냥 앉아서 텍스트로만 입력을 해도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뽑아 볼 수 있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제작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좀 많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내 아기 살았다 내 아기 살았다 상천이 녹아고 바다가 흘렀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지금 보신 영상은 저희 MBC에서 3.1절을 맞아서 제작을 했던 이미지 광고, 기획 광고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모든 화면은 전부 다 AI로 작업을 한 영상입니다. 전에 제가 저희 교육 과정 중에서 짧은 강의 시간에 아마 저희 방송에서 나갔던 심야괴담회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불쾌한 골짜기라 불리는 어떤 이렇게 AI로 생성된 영상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기억 혹시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여성분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 불쾌한 골짜기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신 이 영상, 3.1절 관련 영상을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아마 3일 정도 한 40명에 가까운 스태프들이 야외 촬영을 하면서 제작을 해야 이 정도의 퀄리티의 화면을 얻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리에 책상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에 텍스트만 입력을 하면 요런 동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후처리 작업도 거쳤고 많은 동영상 중에 필요한 동영상들을 셀렉한 거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AI 동영상 생성형 AI 또는 어떤 생성형 AI들이 많이 인제 실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는 4가지 화면은 동영상과 관련된 AI 사이트입니다. 제일 좌상단이 오픈AI, 제일 먼저 생성형 AI로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던 소라는 프로그램이고 오른쪽 런웨이, 그다음에 그 밑에가 어도비에서 만든 파이어플라이라는 화면이고 왼쪽에 보시면 구글에서 만든 비오2 며칠 전에 비오3가 나왔는데 비오3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야 이거 더 이상 이제 방송의 영상이라는 게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들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생성형 AI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지금 재능기부 특강의 제일 첫 강의가 제가 알기로는 AI과 관련된 강의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뭐 한 뭐 10 가지 정도는 아마 다들 한번 써 보셨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필요한 AI 도구는 여기서 그다지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것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실생활 또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AI 몇 개 정도만 찾아서 그 AI만 깊이 파고들어서 잘 익히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강의 준비 또는 실제 강의 현장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쪼끔 이 AI 투자에 있어서 약간 아직 투자에 쪼끔 다른 이 AI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모자란 투자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더 2025 AI 인덱스 리포트라는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전체 국가별 통계 중에 AI에 투자하는 그 비용을 나타내는 표인데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나요? 일단 10위권 안엔 들어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는 투자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AI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투자를 많이 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이런 투자에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못 미치고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훨씬 더 노력을 해서 선진국들 따라가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어 의심치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AI를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잘 하신다면 정말 더욱더 명강사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저와 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KPO 명강사 협회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막내로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보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유 중지해 주시겠습니까? 공유를 중지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10분 일찍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기경 명강사님 질문하실 건가요? 천천히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웅배 안녕하십니까. 명강사님, 진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살아있는 강의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다른 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지금 방송할 때 쓰는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입니까? 굉장히 소리가 좋네요. 오늘이요? 네, 지금. 지금 저기 그냥 노트북 내장 마이크입니다. 좋은 게 그런데 그럼 목소리가 좋은 겁니까? 일단은. 왜 이러세요?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아니, 사실은 제가 그리고 소리가 지금 내 컴퓨터에서는 조정이 안 돼요. 네네. 소리가 굉장히 맑게 들리면서 소리가 또 크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저기 평범한 노트북에 딸린 마이크입니다. 여하튼 그리고 내용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질문을 딴 거보다도 장비가 참 좋았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비는 평범한 노트북이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사님의 그 LG 뒷전이 그램입니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김숙현 명강사님.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 생각을 조금 이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계에 계시니까. 네네. 네, 방송은 시대 현상의 반영이라는 제목 너무 잘 어울렸고요. 오늘 강의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새 이제 TV나 이런 걸 보면은 프로그램이 하나 같아요. 방송들이.
뭐가 하나 딱 어느 한 방송국에서 이게 터졌다 그러면은 계속 다른 방송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돌려도 비슷한 거, 저기를 돌려도 비슷한 거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제 그냥 이런 거 또 지겨워 하고 이제 막 돌려버리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이 아주 명확했어요. 돈 시대를 때문입니다. 반영했기 돈 때문에. 때문. 네. 그죠. 어차피 방송은 영리를 추구하는 데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송은 어떤 뭐라 그럴까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명감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송은 어떤 문화를 이끌잖아요. 맞습니다. 예, 문화를 만들어낸다고요. 만들고 문화를 이끌어내는데 가령 시대 현상의 반영이라고 하지만 시대가 예를 들면 외국어를 너무 많이 써요. 안 써도 되는 데서 막 외국어를 써요. 그죠? 그 다음에 줄임말을 많이 써요. 어린애들이 쓰는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걸 방송에서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유행이라고 하고 그게 막 인기를 끌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게 통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정 방송이 해야 될 일인가? 진정 방송이 그렇게 해야만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말, 좋은 우리 언어 많이 있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 외국어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전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에서 좀 너무 벗어나서 너무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누구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방송계에 계신 분이 오셨으니까 네,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뭐 해명 또는 설명을 드리자면 네. 방송이 사실은 책임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방송을 제작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공영방송에 대한 구조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일들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영국입니다. 생각해 본 적, 예. 영국 BBC가 그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BBC에 들어가면 BBC 채널도 굉장히 많거든요. BBC는 영국의 공영방송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BBC에서 나가는 영어는 무조건 표준 영어를 다 써야 됩니다. 모든 방송에 있어서. 그리고 그 사회 문화를 선도를 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고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그 국가에서 필요한 또는 어떤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영국 BBC거든요. 근데 BBC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영국의 시청료가 굉장히 셉니다. 한 달에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의 조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시청료를 안 내면 물론 그쪽에선 이름이 좀 시청료가 아니고 이름이 좀 다를 텐데 시청료를 안 내면 처벌까지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송사를 운영하는 재원이 정말 탄탄하다는 얘기가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BBC는 방송 광고를 안 해도 그런 시청료를만 가지고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영국의 고집들, BBC 방송의 고집을 가지고 방금 배님 말씀하신 그런 방송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 구조가 사실은 아닙니다. 시청료라고 여러분들 전기료 고지서에 아파트에도 전기료 밑에 항상 시청료가 따라가고 있거든요. 2,5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 2,500원이 97%가 거의 90% 가까이가 KBS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수를 대행하고 있는 한전에 몇 프로가 가고 있고 EBS에 3%가 가고 있거든요. KBS 같은 경우는 그런 시청료를 받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게 이제 KBS. 이거 지금 녹화 중이시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MBC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공식 입장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뭐 MBC 관계자가 뭐 KBS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네네. KBS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1TV는 사실은 광고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런 시청료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2TV는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있고 광고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청료 여러분들 내신 시청료의 단 1원도 저희가 받고 있지 않거든요. MBC 같은 경우는 오로지 광고 수익만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시듯이 전체 이제 광고 집행비 중에서 방송사로 오는 광고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돈도 심지어 2010년 후반에 종편이 갑자기 생기면서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광고비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류를 흘러가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같은 경우도 그 큰 방송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500원이라는 시청료가 제 생각에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2,500원은 여러분들 30년 전에도 2,500원이었을 거예요. 예. 다만 가구 수가 아까 가구 수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가구 수가 점점 늘다 보니까 굳이 2,500원에서 금액을 안 올려도 전체 가구 돈을 내는 2,500원을 내는 가구 수가 많아지다 보니 시청료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시청료 금액을 안 올리는 건데 그런 시청료로 KBS 1TV 그다음에 라디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방금 하신 그런 질문은 제가 KBS 관계자를 언젠가 만나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사용이나 줄임말 사용, 특히 뭐 방송에서 사용한 비속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곳에 가끔가다 불려갑니다. 저희가 했던 방송 중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우려될 포인트들, 우려될 지점들의 지적이 있고 그거를 가서 해명을 하고 해명도 제대로 못해서 뭐 지적을 당한다거나 벌점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러면 저희 방송이 취소될 정도의 굉장히 센 처벌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시청자들 보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게 좀 보일 수 있는 점 요거는 제가 방송사를 대신해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아까 한 KBS 얘기는 MBC 관계자가 한 얘기 아닙니다. 네네네네. 네, 저 네, 지금 회장님 말씀하세요. 네네. 내일 우리 그 전흥배 강사님께서 네네. 연금관리공단 대면 강의가 있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비대면 강의를 듣고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네. 우선 그 아까 우리 그 사무총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강사의 그 보이스 컬러가 아주 명료하고 메시지 전달이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야기 전개를 할 때 그 인트로 과정에서 1965년 또 제가 그 작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이정문 만화 맞습니다. 작가의 1965년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2000년을 예측하는 그 인트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송은 시대 현상의 반영이다는 그 모토와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결론을 맺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강의 목차에 관한 소개가 좀 있으면은 강사가 의도하는 메시지 전달을 보다 더 호소력 있게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아주 유익한 그런 여러 가지 사례와 그 정보는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이러한 흐름의 나열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마지막 결론에는 방송 트렌드로 살펴보는 이러한 우리의 미래라는 강의를 우리 전흥배 맹강사님이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수강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그거를 한번 고민해가지고 지금 교환 구성은 다 끝나고 리허설도 많이 하셨으니까 마지막에 그걸 한번 확 심어주면은 수강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 유재경입니다.
네, 네, 유재경입니다. 유재경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네. 우리 그 19기 동기 총무님이신데요. 우리 그 최우수 강사로 작년에 선정됐거든요. 역시 명강사이십니다. 축하드렸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너무 강의 너무 잘해줘서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그 19기 대표로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일도 아마 그 멋지게 아마 해내실 줄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런 통계 자료라든가 방송사에서 경험했던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내용 참 좋다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처음부터 인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 나오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경제적인 면을 따라서 광고 수입을 따라서 이게 약간 그 트렌드가 변화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우리 그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경제층을 이루는 그러니까 광고주들의 어떤 성향, 광고주가 아니죠.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이 어떻게 변해감으로 인해서 그쪽 트렌드를 따라가서 프로그램이 좀 바뀌어가는 이런 양상들, 그런 양상들을 좀 비교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마지막에 끝나는 시점에서 결국은 우리 강사들도 AI를 좀 해서 AI의 그 트렌드를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AI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물론 이제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내년에 일어날 어떤 그 광고의 변화, 프로그램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작년에 못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슷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계속 방향이 좀 변화돼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강사들도 이러이러한 어떤 종류의 분야에 나름대로 강의를 좀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식의 어떤 결론이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뒤쪽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 뭐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한번 해보겠고,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마지막에 AI로 이렇게 몰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아까 처음에 중간에 설명드렸듯이 방송은 시대 현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 그 시대 현상을 반영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약간 좀 모자르다. 가까운 미래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긴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근데 저희 이제 방송사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변화가 방송사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질 변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은 AI 쪽으로 살짝 몰아갔던 그 이유도 있고요.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24년 연말과 2025년 연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그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방송사에서는 AI에 관련된 주제를 가진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많이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고, 요건 여담인데 실제로 그쪽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당분간은 어떤 AI와 관련된 어떤 이 시대의 변화들, 그리고 그 AI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마도 제작이 됐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저도 좀 아쉬움은 남거든요. 왜냐면 저희 회사에서도 AI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도 계속 이제 학습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프로그램까지 아직 나온 프로그램은 아직 없지만 아마도 내년쯤 아니면 올해 말쯤에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